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 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공보 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담당관 배웅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 정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숙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록 언론 홍보 담당입니다. 박승태 기획 홍보 담당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업무 추진 목표 및 시청 과제,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우리 공보 담당관실은 언론 홍보와 기획 홍보 2개 팀이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79개사에 137명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으며 그중 신문이 58개사, 방송, 통신이 21개사입니다. 홍보 매체는 분야별 업무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 홍보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과 시정신문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 SNS,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 홍보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 실천 과제 설정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융합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홍보 협력 체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및 진정한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긴급 현안 발생 시엔 시장 및 국소장 수시 브리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연 5회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장소는 근본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브리핑실과 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론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생생한 시정 소식 제공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체제도 긴밀히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평택시정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홍보 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월 8만 부 8면을 제작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를 추가 발행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인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은 데일리 뉴스, 명사특강, 평택문화톡톡, 의회 뉴스 등 총 18개 콘텐츠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뉴스 영상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신문과 인터넷 방송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알 권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 홍보입니다. 먼저 SNS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블로그 기자단을 시민 기자단을 전문 빚진 파워블로거, 청소년 등 계층별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 소식을 확산,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평택 홍보를 강화하고 SNS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여 온라인 상에서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이메일 뉴스레터, 문자 서비스를 가입 확대를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창에 내 생활의 플러스를 개선하는 등 내 생활의 플러스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홍보 매체를 운영하겠습니다. YTN, 뉴스와이 등 케이블 TV와 CBS 등 라디오를 통해 새롭게 제작된 홍보 영상의 반복적 홍보는 물론 다중 이용 시설인 충무로, 광화문을 비롯한 관공서, 아파트, 시내버스, 극장과 전철 약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내외 우리 시의 신성장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홍보에 주력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부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활용하고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첫 번째 물론 보면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정례화 추진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연도에도 언론 브리핑하고 5회에 거쳐서 실시를 했는데 네. 이제 정례적인 것은 이제 신년이라든지 뭐 여름 뭐 복달 행사 때는 이렇게 이제 종합상시회고 나머지 국조장들이 그 현안상 발생 시에 예를 들면은 뭐 평택 관광지 부인이든지 아니면 뭐 산동 산업단이든지 우리 평택 우리 시의 대규모 무슨 현안상 발생 시에 언론 브리핑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는 지난번에 의원님께 배려 주셔가지고 언론 브리핑실을 좀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시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에서 누가 그 홍보 담당해서 브리핑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닙니다. 국소장들이 네, 참여해서? 국장들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의원들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 의원님들한테 현황 받으신 사전에 네. 보고를 드리는 사항을 브리핑을 하는 예, 거라서?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저희들 때 다 보고는 됐던 건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예. 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6페이지에 시정신문 요번에 내용을 좀 달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좀 달리하신 부분이 있나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난 연도에 예산이 좀 18년에서 12년을 좀 직면을 하려는데 그 예산이 좀 수반이 안 돼가지고 전년도와 같이 이제 8년으로다가 네. 예산을 맞춰가지고 지금 한 8만 부 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장애인들한테 그동안 전자신문을 네.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한 2,100,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 2급 장애인이 한 300명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부서를 통해가지고 우리 그 희망 하시면 한번 파악했더니 한
한 10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100분 정도 발행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장애인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 그런 부분은. 네.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좀 아, 많이 연구하셨어요? 예. 지금 내용면은 지금 추경예산도 좀 확보가 돼가지고 그때 좀 수반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도 해봤는데 시정 당신하고 문화 역사 계획 같은 거 또 시민 기부란을 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시정신문이야, 시정신문 같다고 해서 많이 저기 좀,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좀 다양하고, 특히 이거는 신문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시의원님들의 활동이나 시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네.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지금 그 시의원에 대한 그 보는 안면들이 좀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홍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내용면에 특히 좀 분배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보면 홍보 영상물을 제가 어제도 받아봤는데 그게 새로 만드신 건가요? 네. 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에 보면 제가 전에 그 영등포역에도 가니까 평택시 홍보물이 뜨더라고요. 만화로 된 거더라고요. 네, 다른 시도 많이 뜨던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이런 부분을 뭐 다른 시 하든 안 하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배려해서 한쪽 부분에 수화도 언어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도 배려를 해서 한쪽에 이렇게 놓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요. 네. 그 케이블 TV나 라디오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서 홍보가 됐죠? 아, 지난번에 그 동영상 드린 거, 그게 그 20초, 30초짜리가 또 있는데, 그것을 좀 홍보하는 겁니다. 그쪽 부분에 와서. 네. 네. 그래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올해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신문 제작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발간이 되는 건가요? 아, 요게 지금 시정신문이 2월 20, 그러니까 작년도 예상하고 2월 28일까지 저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이제 발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전달은 뭐 그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 독자에 네,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명을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으로다가 편발송을 한 겁니다. 지금 보이스아이 코드라고 시정신문 사립 경증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네. 보이스아이라는 거는 시각장애인 문자 음성 전환기죠. 예.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스마트폰에 그 앱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신문에 그게 좀 그게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대면은 그거에 음성으로다가 나옵니다. 아, 예. 스마트폰으로 대면 예, 예, 음성으로 예, 예.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근데 앱을 여기 이제 설치를 해 있습니다. 예. 개개인의 휴대폰에서 앱을 예, 설치해서 개인 구독자 확대를 위한 혹시 홈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 개선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홈페이지 그 배너 창에다가 네. 우리가 시정신문 구독 희망자하고 우리가 이메일 또는 그 문자 서비스 했는데 희망자는 신청을 하라고 배너 창을 띄워놨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을 하신 거예요? 네네, 개설했습니다. 근데 혹시 뭐 구독자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나요? 아, 지난 그게 15일부터 저기 했습니다. 15일부터 하셨으면 아직 뭐 시청자가 많지는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예. 확인하셔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 시로 홍보하는 데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은 청소년 기자단 계층별 운영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시민 기자단에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 기자단도 모집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예, 더 그러세요? 확대해서, 예,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명을 시민 기자단을 위축해가지고 한 명이 포기해가지고 37명을 운영했고요. 2013년도에는 20명,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좀 확대를 해가지고, 예, 확대했는데 거기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더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청소년 기자단은 어떻게 모집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 기자단 공부를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특별히 요청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하셔서 우리 평택시의 그 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택 시민들이 잘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정부에 쳐드리게 하겠습니다. 네, 서현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기본 현황 좀 한번 보여줄게요. 언론사가 79개인데 그중에 신문사가 58개, 중앙지가 16개가 있어요. 지방지와 지역지가 42개인데 지방지는 뭐고 지역지는 뭐예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 지역지는 이제 주간지, 주간지로 이제 주간지고, 예, 이제 지방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도내 이렇게 지역 두어가지고 운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경희, 경기, 인천, 부분에 지방지라고. 그 매일 나오는 거? 예, 예. 지역지는 이제 주간으로 나오는 거? 평택시는 시민신문, 뭐 평택신문, 시사신문, 자치신문 그런. 쪽에 추진목표 및 실천 과제가 있어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라고 하는데 난 아직도 이 슬로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아직 안 와요. 신성장 경제가 뭐예요? 뭘 보고 신성장 경제라 그래? 홍보를 이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래도 신성장 경제 도시 하면 모든 거를 홍보할 거 아닙니까? 신성장 경제가 뭐예요? 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그 대한민국 신성 경제 신도시 평택이라고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저희는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성장 경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역동적으로다가 지금 뭐 LG, 삼성이라든지 미군기관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뭐 평택고 평택 관광지라든지 많은 이제 개발이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많이 하면 신성장 경제야?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평택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강조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럼 신성장 경제가 뭔가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돼. 지금 와닿질 않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 그랬잖아. 신도시 평택은 이해가 돼요. 신성장 경제가 뭐냐 이거요. 이 뜻을 정확히 이해가 돼야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신성장 경제라고 하는 건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붙이진 않잖아요. 한때는 우리 시도 뭐 영어를 주로 뭐 G2 브릿지 오브 뭐 평택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안 썼으니까 이제 신성장 경제라는 게 뭔지를 참 개념이 난 와닿지 않아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언론에 이 홍보를 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시도시 평택이 되는 거를 이제 홍보에 부각시키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거요. 대한민국도 알 것 같아요. 신도시 평택도 알 것 같아. 신성장 경제가 뭐냐 이거요. 뭘 보고 신성장 경제냐 이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관광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평택에는 이제 그 대형 그 산업단지 없는 그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평택에는 대형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거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해서 좀 경제 신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참 와닿지 않네. 근데 저 공보 담당관 실에서도 이걸 정확히 정의를 못 내려주네. 아니, 늘 궁금해요. 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신성장 경제가 뭐냐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MB 정권 때 저 지식경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지금 신성장 경제, 이게 도대체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거는 뭐 모르겠고 우리 평택시만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런 그 개발 신동력 산업이 지금 활발하게 뭐가 신성 동력 산업이요? 지금 이제 뭐가? 아까 설명드린 전자 설명 들어가신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평택은 역동적으로다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동력을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관광단이 같은 혹시라도 안 되면은 시내에서 반신으로 빼야 되나? 그거를 좀 되게끔 우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홍보하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잘 와닿진 않는데 하여튼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이제 이 슬로건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든지 다 도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뜻이 정확히 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왜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나 그런 내용이 와닿질 않는데 뭘 보고 자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제대로 좀 홍보에 대해서 주관하는 공보 담당관실에서는 이거를 좀 정확히 좀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우리 시는 또 신성장 전략국이 되는 게 생겼잖아요. 또 괜히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브리핑 정례화 추진이었어요. 브리핑실이 몇 평이었어요? 적어도 한 12평을 12평이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언론인들이. 지금 거기에는 지금 현재는 의자가 한 20개 돼 있는데 옆에 놓게 되면 한 30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기왕에 이제 브리핑실을 할 거면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브리핑룸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동안은 없다가 그나마 이제 만들어지는 것도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이 브리핑룸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제 이 홍보하고자 하는 것, 또 언론에 좀 뭔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 언론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언론의 발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언론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룸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주변에 기자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자들이 뭐 좀 거기서 좀 때로는 뭐 자료도 송고하고 또 뭐 좀 자료도 검색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같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구조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그냥 그 옆에다 인터넷 저 컴퓨터 놓은 거 이렇게 하면 말고 별도로다가 칸막이까지 해가지고 뒤에다가 전체로는 몇 평이에요? 그건 18평 정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왕 우리 시가 지금 45만이고 이제 100만의 도시를 이제 향해 가고 뭐 말 그대로 뭐 신성장 경제 신도시를 한다면서 그래도 최소한 이런 브리핑룸도 진작에 했어야 되고 거기에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 정도는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도 실제 언론인들 이렇게 이 회기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언론인들이 가 있을 만한 곳 없어요. 네? 의회도 사실 뭐 브리핑 할 만한 데가 없잖아. 그런 공간에 대한 이 확보가 원래는 필요한 거예요. 뭐 브리핑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3층 뭐 간담회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인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집행부하고 섞여서 저 휴게실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따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원래는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 언론인에 대한 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추경에 그 의원들이 이렇게 배를 하셔가지고 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브리핑룸을 해줬는데 언론인분들이 아주 그냥 그 환경이 아주 참 잘해줬다. 아, 없던 걸 그 정도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해줄 때 제대로 해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다 쓰겠고, 지난번에는 뭐 의원께서 뭐 제 사무실에 송구시가 있었는데 뭐 두 사람 뭐 이렇게 송구할 수가 없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기사를 송고하고 뭘 언론인들이 거기서 뭘 해봤어요. 지금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볼게요. 네, 네.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좀 잘 좀 해야 되고 의회도 좀 검토 좀 해봐요. 네. 그 최소한 언론인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데 뭐라도 그 의회 회기 중에는 이제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오시잖아요. 네.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모습은 별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시장, 도시장 때로는 이제 국토장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건 뭐 아무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현안이 발생되거나 우리 시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국토장들이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는 뭐 시장 위주로 이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이걸 브리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런 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거꾸로 부작용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잘못 이렇게 전달되면 오히려 안행공환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야 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준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겠다 싶지만 이제 국소장님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 때에 잘못 내가지고 또 혼선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좀 잘 고려가 돼야 돼요. 네. 네. 뭐 우리 시장님도 뭐 잘 하시겠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에 혼선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안 있는 것만도 못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대언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대언론관에 대한 것이 좀 어떤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제가 느끼기에. 이제 잘못하면 이게 언론관이 이제 공정하고 공평해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언론 길들이기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오산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산 많이 나오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오산 씨가 이제 언론을 뭐 길들이게 한다 뭐 해가지고 뭐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제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죠.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하게 해야 돼요. 네, 공정하게 하라고 지금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까칠하게 기사 쓴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뭐 차별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좀 더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데에 시가 더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듣기 좋은 얘기는, 이 좋은 얘기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게 듣기는 싫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개선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칭찬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쓰든 시는 공정하게, 진짜 공평하게 이걸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적으로 이 시가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 주셨어요. 행정예고 집행을 작년도 10월 달부터 12월 30일까지 한 거를 보니까 24개의 언론사에 이제 줬어요. 나머지는 이거 언제 줬는지는 날짜가 없는데 금년에는 안 줬어요? 금년 거는 1월 달에? 지금 신년 저기 없잖아. 여기는 두 번째 때는 어디가? 이거는 신년 광고고. 네, 신년가 보네. 지금 이거 1월 달에 지금 네, 15년 전에 이건 네. 신년 광고. 예. 이거 중년도 거 10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23일 저기 이게 이제 30개를 이제 했네요.
이게 이제 집행 기준이 아까 얘기하는 그 지역지냐 중앙 지방지냐 이런 거에 차이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건 ABC의 거기서 이제 보내준 자료해가지고 등급별로 그래가지고 누가 정해는 거예요? 그건 저기 ABC 협회에서 저기 합니다. ABC 협회에서 이제 그 유가부수, 발행부수를 발표하거든요. ABC 협회가 뭐예요? 그 이제 그 신문 잡지 신문 언론사를 하는 그 기부입니다. 봉사기부. 거기서 등급을 매겨주면 그 등급에 따라서 220만 원, 330만 원, 44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예. 등급을 거기서 매기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유가부스라든지 저기 뭐야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ABC 협회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걸 여기 언론은 몇 등급 몇 등급 이렇게 정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건 아니고 이제 발행을 그건 안 하고 아니고. 유가부수를 이제 자기네가 각 언론사별로 출장을 나가서 그 ABC 협회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출장 나가가지고 네. 경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유가부수 몇 부, 만약 A라는 언론사가 유가부수 몇 부, 발행부수 몇 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이제 그 평점 기준을 만들어서 각 언론사별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발행부수, 유가부수가 더 많은 언론사들은 그만큼 더 평점을 더 높게 쳐주는 거고, 적은 언론사들은 그만큼 평점을 낮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도 좀 빨리 주는 데 있고 늦게 주는 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명과고 지정하는 그 순서대로 가지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다가 이제 시험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 순서도 정할 때는 모르죠. 그 순서는 정하지 않고요. 그냥 언론사 그냥 위에서 그냥 우리 있는 순서대로 그냥 쭉 전환하는 겁니다. 신년을 가리켜서. 순서대로? 네. 우리가 이제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신년 광고는 이제 그렇고 우리 시가 이제 또 공고가 있잖아요. 공고. 예, 공고. 예. 공고도 각 해당 국에서 하지 않고 공고 담당실 거쳐서 가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거를 그거는 왜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되는 우리는 그냥 어디 이렇게 지정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부서하고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하는 게 공고 담당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해당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내용은 거기서 만들어 오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기 인사가 있었다 또는 뭐 이 도시계획 시설 뭐 이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거 해당 부서에 오면 공고 담당실에서 언론을 이제 주잖아요. 네. 이거 줄 때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그 우리 평택시 출입 그 언론 물론 그런 거 대상으로 주지. 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이제 네. 공정하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각종 그 형평성 유지하기 위해서 순서대로 기준 거의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거 지금 그 시행정예고 신명 광고 같은 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 저기 공고 네? 네. 이걸 이제 공고 담당을 받아서 내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내역서를 이게 매달 뭐 달라 그래봐야 뭐 이제 어려우니까 분기별로 저한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줄 때에 예. 날짜하고 금액하고 언론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목은 좀 적어보세요. 내용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예.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을 어느 신문사에서 어떻게 언제 했는지. 예. 이걸 한번 분기별로 뭐 다른 위원님들 뭐 모르겠는데 저는 좀 꼭 좀 메일로 좀 넣어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기별로요. 아, 3월 달에 한번 줘보세요. 그 3, 6, 9, 12월 이렇게. 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 홍보가 있어요.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시 언론과는 좀 공정하다. 네,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공정하냐고요. 예. 네? 거의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이 공정하다고 하면 이제 별 의미가 없고 다른 이제 3자가 볼 때 공정하다고 평가해 주나요? 제가 이제 공무원을 한 6개월 됐는데 그렇게 뭐 큰 불만이 뭐 간혹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불만이 좀 없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뭐 저는 뭐 그냥 좀 최대한 그 불만 없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한번 좀 볼라래요. 예. 실제 뭐 그것만 봐서 알 수는 없지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게 좀 공평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공무 담당관이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시로 홍보하는 데서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그런 사심이 많이 작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이 발생되기도 한 거고. 시정신문 지난번 예산이 이제 반으로 줄였잖아요. 네. 지금은 1억 2,500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 이후에 시정신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제기되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앞으로도 예전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이 보완이 되면 우리 시의회도 그걸 뭐 굳이 뭐 줄여가지고 뭐 이렇게 시정신문이 만들어지는 걸 뭐 제약하고자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서 다시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하면 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뭐 이렇게 좀 받침이 될 거라고 판단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칩니다. 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수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홍보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는데요. 시정신문 오늘 저기 가져오신 것 같아요. 1억, 예. 네, 가져오셨죠? 네. 네. 지금 이게 1년에 몇 회가 발행하니까. 매달 1일씩 가지고 12회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수가 예. 줄었죠? 그럼 우리 예산이 줄어서. 면수가 주는 게 아니라 부수가. 부수가 예. 줄인 거죠. 이제 제가 이번 걸 봤어요. 네. 근데 시장님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장님 사진이 앞뒤에 나온 거로 해서 지적은 했는데 또 그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기자들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기자들 바뀌셨습니까? 담당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네. 시장에 대한 그 계획이나 네. 실적 그거 할 때는 분기 1회 1종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은 금년에 1월로 신문 발행했는데 여기 보면 신년 사 인사에도 을면 새아침 평택시장 그림에 이름 등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네. 요거 넣을 때는 분기 1회 1종 하나에 그러니까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면 4분기. 네. 그래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네. 3개월에 한 번만. 한 번만 아, 사진이라든지 실적, 뭐 네.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한 번에만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서, 이거는, 네, 기자들이 바뀌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시장님 사진 전몰이 됐고, 우리 또 의장님에 대한 것도 솔직히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퍼센트 이런 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배하셔서 그냥 너무 막 한쪽으로 정말 아까 편향되게 하시지 마시고 뭐 시장도 홍보하시고 좀 하셔야 되고 뭐 한국분이나 이런 거에 위촉되면 안 되겠지만 저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많이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의장님이 상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좀 게재 좀 하려고 의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성과에서 장면에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게재하면 안 된다 해서 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뭐 김기성 의원님, 우리 안정수 부의장님, 노위원장 모두들 활발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해서 시정
시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거는 다른 신문에선 잘 다루는 거 아니니까 특별한 예 아니고는 우리 시정신문에서 잘 해주시고 또 시장님에 대한 게 신문에 많이 나와도 또 우리 시정신문에서 다뤄야 될 거는 다뤄주셔서 네. 네, 그렇게 어떻게 형평성은 잊어버리시지 마시지만 너무 또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거 이제 시정신문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시장님 뭐 얼굴 찾아올 수가 없어. 하지만 전 이런 건 참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뭐 선거풀 얘기했지만 그럼 어쨌든 1년에 4번은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과 끝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아까 뭐 해서 저는 뭐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저기에서 몰라서 야 이렇게 문제 있다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뺄 수 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12월 달에 21카드를 놓은 건지 그러면 1, 2, 3월 달 있다가 또 20장 또 넣을 건지 저는요 어떤 시작입니다. 이게 2015년 굉장히 평택에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에서 이게 뭐 이름 들어가고 뭐 사진 들어가면 무관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3월 달에 한 번은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도배내지 말고 그래도 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얼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건 놓고 또 이 전면에 보면은 뭐 다 우리 시민들 잘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아마 이게 작년에 한 거죠 이게. 12월 달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년 참배를 했잖아요. 평택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또 어떻게 됐든 그때 진짜 새벽에 가서 해는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마음을 잡고 또 열심히 한번 우리 평택을 해서 뛰자는 뜻으로 평택에 이제 뭐 공직자, 국장님들 또 선출직들 다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또 이제 그런 유공단체들, 단체장님들과 같이. 그러면 일단 1월 달에 그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예. 저희들이 그 당초에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뭐 특집호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년도까지 이렇게 발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말에 뭐 특집호로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1월 달에도 또 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독자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러면 다음 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됐던 작년 12월 달에 그건 이제 뭐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2014년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뭐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됐든 2015년도 이쯤 되면 틀린 거거든. 그 하루 상관이지만 우리 느낌 자체는 틀린 겁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저기를 바꿔가지고 신년 초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해서 그래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적하는 것도 정도권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손을 못 따라요.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12월 후에는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한 거지. 그 당연히 뭐 얼굴 나가서 그게 뭐 나중에 뭐 선거에 영향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가 좀 거슬리잖아. 완전 그렇게 도배하면 되냐. 거의 이 수준으로 도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된 거지. 당연히 뭐 글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공장한 시장 부모님 지금 한 6, 7개월 됐지만 얼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민들 잘 모르니까.
선거 때 찍었어도 얼굴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정도껏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거는 잡는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 나왔어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1월달하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이고 또 마무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든 적극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하셔서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추경 이후에 뭐 저기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뭐 이렇게 부스도 좀 늘리고 부스가 지금 많이 줄진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금년에 거의 바뀌는 바람에 이제 연도 12월만큼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가 아, 2개월치가 여유가 있다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년도 예산으로 예. 하여튼간 뭐 이렇게 저기 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참 힘든 게 뭐 선거법 위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말 나와서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했나? 라고 또 뭐 지금 선거법 얘기해서 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시정신문이 아주 잘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만 안 지나치면요 넘쳐흘지 않아요. 그걸 좀 인정하시고 지금 이제 뭐 또 인터넷 방송국 이거 결정 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하던 데가 다시 된 거예요? 네. 결정이? 근데 저는 그 평가 같은 경우에도 했을 때 이게 뭐 정량적 평가, 뭐 적성적 평가가 해서 20점 이죠? 네. 20. 그리고 네. 또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한 게 60인데 지역업체가 하나가 5개 업체가 들어왔네. 네. 그럼 차라리 이걸 그냥 지역업체는 그냥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받았다는 자체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제는 기술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완비가 되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대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수료를 딱 봤을 때는 이거 누가 받았어요? 받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그 딱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경쟁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 안 되겠다. 당시에 저희 실무자 접수를 받았을 당시부터 그 서류 들어온 걸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사항이 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사실상 어려운 걸 알면서도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의 뭐 유도랄까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저기 뭐 실적 저기 앞으로의 저기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경험 삼아서라도 한번 좀 제출하겠다 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맞지 않는 거 20점 만점에 딴 데는 뭐 한 17점에서 뭐 20점 만점 받고 뭐 19점 받고 20점 만점 두 군데 받았는데 지역업체 이게 안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경쟁을 좀 같이 이렇게 붙일 뭐가 돼야지. 막말해갖고 뭐 삼성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경쟁 붙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룰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고 관내 업체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타업체 지자체 업체가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계약 세계 예규가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거는 기본의 뭐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점수를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이 되지 않죠. 서울업체하고 뭐 우리 지역업체하고 그런 걸 갖고 따진다 그러면 거기서 벌써 한 10한 50점이 20점 만점에 그 정도 갭이 나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평가위원들 우리
평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에서 업체가 온다고 그러면 카메라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또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 자격 있는 사람들, 자기 또 그 장비에 거기에 맞게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평가위원들 그 점수를 보면은요, 서울업체보다 저희 업체가 더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서울업체가 더 낮은 게 있어요. 저도 그 평가했을 때 저도 좀 배석을 했지만 그 평가의 교수분들께서 그래도 지역업체가 참여했던 거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뭐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평가위원들 점수도 거의 뭐 6, 7, 9 이렇게 딱 나오는데 유독 우리 지역 된 업체가 지금 이제 낙찰된 업체는 확 올라가 있어요. 참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다 보는 눈은 다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은 다 똑같아서 한두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다른 예를 보니까 다른 곳은 어느 지역으로 좀 묶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역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이라든지 몰라도 경기도, 서울 이것까지 전국으로 우리 풀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약법이어가지고 이중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딴 데는 그렇게 한 데가 있잖아요. 딴 지자체는 뭐 미국 지자체요? 그쪽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충청도구 보정시에서 그 일부에서 그 충청남도하고 세종시를 해서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협상의 계약에 조금 더 의제가 되긴 아니 위배가 된데도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공사 직원이냐고 그분들도 다 공무원들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판단 안 해요.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아마 좀 그거 아마 거기에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애양시 또 지역업체 그런 거를 활성화 차원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얘기 해서 어떻게든 법을 뭐 한다 그러면은 뭔가 경쟁이 되게끔 뭔가 룰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왕 뭐 결정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음에라도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룰에 뭐 맞출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컨소시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거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업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걸 요건을 마련해 주든지 해야지.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앞으로 신경 가도 못해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인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본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된 거 운영 잘 해주시고요. 또 그런 거 하면서 또 너무 또 이제 한쪽으로 설정되지 않고 뭐 좀 의회도 한 일정 부분 좀 이렇게 하려를 해서 우리 첫 얘기 시작했는데 그 인터넷 방송 맞췄어요? 예, 그 취재를 해갖고 그 데일리 뉴스에 좀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정례 때 해봤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오늘 처음인데 의회는 안 온 것 같은데? 어저께 봤습니다. 아니 어제 시작할 때고 본회의장 그거 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의원회별로 했는데 저렇게 해갖고 찍어서 뭔가 해야지. 보통 이제 뭐 아니, 본회의 보통에서 만드는 거야? 아니 보통 이제 본회의 같은 경우만 들어왔었고요. 이런 상임본회 같은 때는 아직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거 좀 아니 그래 이게 해주면 있겠냐고요. 네? 아니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있어? 인터넷 그 기자는 어디 있는 거야? 그쪽에 있습니까? 네, 지금 도시공사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도시공사는 중요하고 여기는 안 중요하고. 거기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 아니 그럼 오늘 같은 날 와서 하면 어떠나? 그것도 뭐다 360일 다 특정돼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서 어느 대상을 좀 지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그거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지만 해주지 마시고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좀 해요. 좀.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하실 거. 그리고 이거 내는 데는 이거 뭔가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가 이런 이제 대형 회사 말고 중소 회사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그쪽이 됐는지. 근데 뭐 지역에서도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몇 개가 돼요. 그 거기서끼리 좀 경쟁을 해갖고 좀 지역업체 주면은 한 두세 사람은 여기에서 그래도 동네에서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제 매체,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조금 이제 삭감이 돼서 뭐 작년같이 운영을 뭐 잘 하신다고 했지만 뭔가 이렇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예전보다? 저희들이 뭔가 바뀌어야 나중에 그러면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슈퍼닝에 대해서는 저쪽으로 넘겼는데 그쪽에서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뭔가 이걸 좀 대책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 동영상 그 제작을 한 거 같고 의견들 다 나눠드렸지만 그거 하고 집중적으로 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하철역산의 그 벽면 광고라든지 스크린도어 열차 정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홍보가 있다고 우리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보다는 거기서는 완전히 바뀐 거죠. 아까 이제 그 의미를 이렇게 들어있는 게 바뀐 거죠. 네, 도시 이미지도 요거 중점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까도 뭐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제 뭐 신성장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답변을 못 해줬잖아요. 자, 즉흥적으로 이게 뭔가가 나와야 돼요. 아니 뭐 말 그대로 풀는데요. 신성장이요. 새로운 컨셉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요. 앞으로 가는 사업. 공업 평택이 옛날 불뚝산업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못하잖아요. 그럼 뭐 새로운 산업이야. 지금 뭐 반도체야 뭐 새로운 사업도 아니겠지만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신재생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뭐 바이오고 또 뭐 생활건강이고 앞으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우리는 유치하겠다. 그것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성장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뭐 공단장관 부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뭔가가 딱 나와야 돼요. 공직자 분들이 해도 신성장이 뭐냐. 그랬을 때 뭔가가 기본 답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공직자들도 그걸 인식을 못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 시장님은 또 기본적인 뭐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뭐 소통위원회나 뭐 거기서 아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뜻이 있어요. 괜히 뭐 신성장 보기 좋아하고 대한민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 고유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글로 풀어서 우리 공직자, 천주대학 공직자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는 거지. 아, 신성장이 뭐냐니까 뭐 하나 안 나오잖아요. 뭐 아마 그 생각에 지금 뭐 전당원께서는 머리에서는 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뭐 이부터 안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뭔가 기본적인 답안은 나와야 돼요. 그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저희들한테도 그래야 저희들도 뭐 똑같이 밖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양면 신성장이 뭐예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인데 신성장이 뭘 뜻하냐 했을 때 아,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제 이런 걸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진짜 지금은 홍보입니다. 이제 뭔가 홍보를 해야만이
우리 평택은 뭔가가 틀려지는 도시, 뭔가 변화가 있는 도시인데 그거는 우리만이 알면 안 되거든요. 지역에서 있는 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홍보도 지역뿐이 아닌 대외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서 뭐 중국어, 일본어, 혹은 영어나 이런 것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걸 다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 걸 그대로 해갖고 뭐 영어판이나 같은 거가 제대로 된 게 있지 않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맞죠. 네, 양경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 담당 관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